기무라 타쿠야가 극찬했다고 하는 숲속의 피자집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10시에 도착했는데요. 피자를 먹으려면 2시간 20분을 기다려야 한대요. 도쿄도 아니고 이 외딴 시골에서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나 싶었는데 다 먹고 나니까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건 단순히 피자가 맛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누카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골든위크는 비교적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마지막 날 하루만 시마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시마는 미에현의 남쪽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딱히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가보고 싶었던 빵집이 있어서 빵도 사고 드라이브도 할 겸 해서 가볍게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빵집 근처에 연예인들이 극찬을 했다는 화덕 피자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가게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외진 시골 마을에서 이런 작은 가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요. 왜 사람들은 이런 시골 마을까지 일부러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은 시마의 가게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한국과 일본의 작은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본은 신기하게도 시골 한켠의 조그만 가게들이 마치 동네의 자존심처럼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골로 갈수록 프랜차이즈 카페나 대형 체인점 같은 건 보기 드물고요. 좌석도 몇 개 없는 개인 점포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곳을 찾아서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기무타쿠가 극찬했다고 하는 피자집은 정말 차 한 대조차 지나가기 힘든 좁은 숲길 안에 있었어요. 들어가면서도 진짜로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좁은 길이었는데요. 다케우치 료마가 몇 번이나 찾아오고 너무 맛있어서 기무라 타코야까지 데려왔다고 하는데요. 아니 대체 무슨 피자길래 도쿄에서 천리말리 떨어진 시마까지 굳이 찾아왔을까요? 피자 가게는 오래된 가옥을 개조한 낡은 건물이었는데 군데군데 서핑 도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셰프가 서핑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서핑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일부러 바다 옆에 가게를 열고 본인의 취향을 가득 채워 넣으신 거였어요. 셰프에게 있어서 피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바다와 서핑을 모두와 공유하는 통로였던 거죠. 저희는 아침 10시에 도착해서 주문을 했지만 2시간 2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게 안에 빈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주문이 들어온 순서대로 굽다 보면 저희 차례는 2시간 20분 후에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하루에 준비하는 피자 반죽의 양이 정해져 있고 반죽이 떨어지면 영업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미련 없이 문을 닫습니다. 헛걸음 치는 걸 방지하려면 피자 반죽 개수를 미리 예약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는 이틀 전에 예약을 해놓고 갔어요. 방문 시간을 예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피자 반죽을 미리 확보해 두는 방식이에요. 솔직히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기가 좋다면 직원을 늘리고 회전율을 올리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치만 여기는 손님 수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셰프는 오직 지금 눈앞에 있는 피자의 퀄리티, 그리고 서핑을 사랑하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게도 일주일에 4일만 영업하고 3일은 쉰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런 느긋한 운영에는 일본 시골의 현실적인 고민도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직원을 늘리고 싶어도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골 가게들은
필연적으로 가족끼리 운영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남편은 피자를 굽고 아내는 서빙을 하는 식이죠.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이 환경이 가게의 규모를 강제로 제한하게 되고, 그 덕분에 가게 주인의 운영 방침이나 철학은 오히려 순수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본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되고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이 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연예인이 몇 년 뒤에 다시 와도 이 피자 맛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그리고 서핑을 사랑하는 이 가게의 분위기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오는 건 피자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시간을 만나러 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자를 기다리는 동안 드라이브를 하다가 우연히 작은 빵집을 발견하고 들려봤어요. 파킹을 팡이라고 써놓은 주차장 표시가 너무 귀여웠는데요. 가게가 너무 작아서 한 번에 한 팀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빵 냄새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빵은 거의 다 팔리고 남아있는 게 없어서 식빵이랑 그리고 오븐에서 막 나오고 있는 데리야끼 빵과 계란빵 이렇게 3개를 샀습니다. 가격은 530엔. 도심지에 비하면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가격이죠. 막 구워낸 따뜻한 빵은 폭신하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특별하고 개성적인 메뉴는 아니에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심플한 빵들이죠. 그렇지만 빵을 굽고 포장해 주시는 주인 부부가 너무 친절하셔서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가게였습니다. 다음에는 빵이 좀 더 많이 남아있을 때 가고 싶네요. 오래오래 이 자리에서 가게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귀국했을 때 지난번에 갔었던 그 가게가 맛있어서 또 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가게가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때로는 한국의 이 쉴 새 없는 변화와 속도에 현기증이 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과 일본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가게를 열 때부터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잖아요. 이 권리금으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매출을 올려야 하고, 가게가 조금이라도 잘 된다 싶으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임대료가 오르고 주변에는 경쟁자가 연달아 생겨납니다. 가게를 여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트렌드를 잘 타도 금방 따라오는 경쟁자들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일본에는 권리금 문화가 없고, 여기는 특히 시골이라서 임대료의 압박도 적은 편이에요. 건물 자체를 가게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외부적 요인에는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을 낡은 것이 아니라 검증된 브랜드로 인정하는 문화가 더 깊게 침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자리를 오래 지킨 것, 그 자체만으로도 독보적인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시골 가게들이 오래 살아남는 건 그 주인들이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그저 오래 머물러도 괜찮은 구조 안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변화없는 구조에도 그늘은 존재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진입하기가 어렵고 인프라가 부족해서 생활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아쉽게 문을 닫는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빵집이 10년, 20년 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지는 장담하기가 어렵고요. 낭만적인 풍경 뒤에는 이런 쓸쓸한 현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5분만 걸어가면 시마의 아름다운 바다가 나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해안 풍경에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이렇게 예쁜 바다가 여기에 있었네요.
바다에서 서핑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는 매일 다른 파도를 가져오지만 바다 자체는 늘 변함없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공존하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도 일본 시골의 조용한 지속성도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한국의 빠른 변화가 단순히 불안정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역동성은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다만 그 에너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한 구조적인 부담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권리금과 임대료, 이런 벽들이 너무 높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오래 버티기는 어려워지니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역동성은 한국의 강점이고요. 반면에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지는 것들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심화의 작은 가게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뭔가를 빨리 바꾸고 키우고 유명해져야 한다는 압박이 이곳에서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냥 그곳에 있는 바다처럼 조용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곳에서 가게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일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명한 관광지 말고도 지방의 작은 마을에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디면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게가 있나요? 오늘은 그 오래된 문을 한번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카의 일본 노트,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